네, 안녕하세요. 박혜연입니다. 이 어깨 관절 질환은 치료 시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방치했다가는 운동 기능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의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김주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어깨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럴 때 더 피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처럼 좀 어깨 통증이 있음에도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죠. 그렇죠.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이 있으니까 한쪽이 아프다 보면은 반대편을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네. 아픈 거를 그냥 참거나 약간 무관심하게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다른 관절, 뭐 무릎이라든지 척추는 우리가 서거나 걸을 때 체중이 가해지면은 굉장히 아파하시는데, 어깨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고 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일상적인 생활에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방치하고 좀 키워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깨가 이제 한번 아프게 되면은 어깨에는 이제 염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 염증 때문에 어깨는 딱 아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진 어깨는 다시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면서 다시 또 어깨를 못 쓰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어깨를 안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면은 다시 또 어깨가 아프고, 아프면 또 안 쓰고, 그러면 또 굽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돌면서 한번 어깨가 아프게 됐을 때 초반에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게 되면서 어깨가 계속 아프고 낫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뭐 좀 아프다, 뭐 사소하게 아프다, 물론 뭐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서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아픈 게 뭐 2주 이상 아니면 한 달 이상 가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아팠는데 자연히 좋아졌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좀 나아질 걸로 기대하고 치료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잘 안 낫고 예. 더 아프거나, 아니면 옛날보다 아픈 강도가 좀 더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어깨 안에 뭔가 문제가 좀 더 심해졌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이게 점점 장시가 될수록 움직임에까지 제한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때 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깨 통증이 나타났다 이러면 관절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혹시 인대라든가 아니면 주변 근육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듣는 말이 오십견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듣죠? 네. 네. 그래서 어깨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이제 오십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십견은 정확하게는 이제 진단명은 아니고요. 어깨가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첫 번째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두 번째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정상적인 쪽에 비해서 안 움직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밤에 그쪽으로 돌아 누울 때도 아프다.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오십견 증상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오십견 증상이 오는 이유는 어깨 안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깨 안에는 이렇게 오십견 증상을 유발하는 크게 세 가지 조직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관절막이 있습니다. 어깨 뼈 바로 바깥에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쪼그라들면서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어깨가 얼어붙었다, 그래서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부르고요. 네. 두 번째, 그 바로 바깥에 회전근개라고 해서 어깨를 이제 원활하게 움직여주고 어깨를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속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에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손상 때문에 생긴 2차성 경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큰 근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에 이제 협착 같은 게 있는데, 초기에는 증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거나 불편한 건 없는데, 그로 인한 안 좋은 신호들이 어깨 주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깨가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예. 근육이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근막통이 오면서 어깨가 굳어지듯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 아픈 이유는 이 세 가지 회전근개 손상 그리고 오십견 그리고 근막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의 속근육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회전근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일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그 부위에 피로감이 누적이 되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안에 하필이면 또 석회 같은 게 낀다든지 뼈가 자라나서 힘줄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계속 부딪히게 되면은 회전근개 손상이 생기고 힘줄이 약해지게 되죠. 약해진 힘줄에는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어깨가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이제 유착, 굳어지게 되면서 어깨가 안 움직이게 되는 증상이 생기고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착성 관절낭염을 그렇게 부르는데 과거에는 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랑 동결견만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도 아프면 그냥 다 뭉뚱그려서 오십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절막이 쪼그라들면서 어깨의 용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누가 마치 내 어깨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잡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죠. 그러면서 어깨가 굳어지게 되고 다시 경직이 오고 유착이 오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있고 목은 아프지는 않은데 목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뭐 자세가 좀 안 좋거나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목도 아파질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자극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근육에 비정상적인 수축을 하라는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어깨가 이제 긴장이 되죠. 만성 신경 자극이 생기고 근육 긴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안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게 되고 네. 밤에도 아프고 하는 이런 통증이 생기는 큰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